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챗GPT가 이야기한다. 주택 가격이 높다고 부자인 것은 아니다. 한국 아파트 어쩌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한테 두 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면 A라는 나라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은 1입니다.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라는 나라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은 1000입니다.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나라 사람의 평균 연봉은 10만이며 10만 달러면 1억이겠죠. B 나라 사람의 평균 연봉은 5천입니다. 반면에 A 나라의 평균 주택 가격이 50만인 반면에 50만 달러면 5억이겠죠. B 나라의 평균 주택 가격은 50억입니다. 50억. 물론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B 나라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아니면 빅맥 가격에 비해 훨씬 소득이 많은 A 나라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부자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답변을 합니다.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 가지 가능한 정의는 소득이 기본 필수품, 사치품, 그리고 투자를 포함하여 편안한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부자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대출 플러스 전세 끼고 아파트 사면은 부자 된다. 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 이야기는 누가 하겠습니까? 뻔하죠. 건설사, 중개사, 토건 언론 등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챗GPT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 주택 호가가 아무리 올라도 영끌로 이자 부담이 빠듯하면 부자가 아닐 수 있다. 고가의 집을 들고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고가에 팔고 세금 다 내고 그러고 나서 무주택자가 되어서 주택 임대비 내고 껌값이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비 내고 식생활 그리고 여가 생활이 여유로우면 부자에 가깝다는 거죠. 무주택자지만 여유가 있어서 주거비 그리고 식생활 여가 자유롭게 여유롭게 할 수 있으면 부자고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들고 있지만 이자 낸다고 바쁘면 그러면 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보통 건설사, 중개사, 토건 언론 잘 안 하죠. 한 채면 부자, 두 채면 더 부자, 세 채면 정말 부자. 절대 팔지 말라. 앞으로 계속 오르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고 그때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완판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당연히 하겠죠. 답변을 계속 보면 이런 의미에서 B국의 사람들은 빅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집을 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살 여유가 있다. 여기서 질문을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챗GPT가. 그래서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문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바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산 집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그런 상황일 때 A국이냐 B국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건데 지금 약간은 질문을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챗GPT가 요것은 좀 이따 보완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보면은
반면에 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낮은 A 국가의 사람들은 사치품, 여행 및 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집값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자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자신의 부와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말이 나오죠. 삶의 질. 삶의 질. 대한민국은 대부분 구질구질합니다. 구질구질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곳에 거주하면은 부자라고 합니다. 음마 아파트가 보이는데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요런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중요한 어떤 그 굵직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은 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몸테크죠, 몸테크. 일단 전입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음마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은, 매수하는 사람은 또는 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그런 거 매수하는 사람들은 몸테크 한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영끌을 해도 그 정도 살려면 기본적으로 얼마는 있어야 되니까 부자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국은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돈다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챗 GPT가 이야기한 부자의 개념까지 흔들흔들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황이죠. 현황.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천박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는 와닿는 표현입니다. 천박한 것일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 2를 던져보았습니다. 질문 2는 하나 보완을 한 거죠. 물론 B나라 사람들은 소득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들고 있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보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요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나옵니다. A국과 B국 사람들의 부를 비교하려면 생활비, 소득 수준, 자산 가치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빅맥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PIR이죠. PIR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인컴. A국에서는 빅맥의 가격이 1이고 평균 연봉이 10만이므로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0.00001입니다. B국에서는 빅맥의 가격이 1000이고 평균 연봉이 5천만이므로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0.00002입니다. 2배 차이가 나죠. 이는 상대적으로 A국가 사람들이 B국가의 사람들보다 빅맥에 대한 구매력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주택에 대한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IR, 빅맥하고 똑같죠. A국에서는 평균 집값이 50만원이 아니라 50만이죠. 50만. 평균 연봉이 10만이므로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5입니다. B국에서는 평균 집값이 50억, 평균 연봉이 5천만이죠. 그러므로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100입니다. 100. 이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A국가의 사람들이 B국가의 사람들에 비해 집을 살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B국가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A국은 소득으로 5년 다 모아버리면 5년 만에 살 수 있는데 B국가에서는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소득 다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A 국가의 사람들이 B 국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답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빅맥부터 정리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입니다. B. 왼쪽 A를 보면은 빅맥 가격이 미미하죠. 오른쪽 B 국가에서도 빅맥 가격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빅맥 PIR은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배. A국이 2배 더 여유롭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 국가가 2배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빅맥 워낙 저렴해서 큰 티는 안 나죠. 큰 티는 안 나는데 지금부터 티가 납니다. 주택에서 티가 나죠. 소득을 보시면 2배 차이 나는데 A 국가는 소득의 5배 정도 가격이 주택 가격 평균적인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죠. 조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소득을 100년간 모아야지 주택을 살 수가 있으니까 포기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는 사람들은 주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좀 가난하다 싶으면 애를 놓으면 죄악이죠, 죄악. 그런 나라가 B가 되는 겁니다. 주택 PIR은 20배 차이. A는 5, B는 100. 그러니까 20배 차이가 나죠. 20배 차이. A국이 20배 더 여유롭습니다. 집을 구매하는데 큰 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생활 수준에서 차이가 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은 미국은 5, 우리나라는 20, 한 4배 정도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B국은 주택 매수하는 순간 은행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요런 꼴이죠. 오른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국은 왼쪽과 같은 평균적인 집에 살고 B국은 오른쪽에 저 한 칸, 저 조그만한 한 칸 저런 데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A국의 평균 주택은 하늘이고 B국의 평균 주택은 땅이죠. 이렇게 보면은 PIR로는 표현 안 되는 엄청난 또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숫자로는 알 수가 없는 엄청난 격차가 추가적인 격차가 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B국은 아닐 겁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챗GPT가 한국의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아파트 가격만 올리고 근본적인 주거의 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당 있는 주택으로의 전환, 이런 근본적인 주거의 질 개선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주거 측면에서 불행하고 일부 업자들과 그 관련자들만 쉽게 돈을 벌어오는 구조였다. 정말 주거에서 불행한 국민들, 그 주거가 PIR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주거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굉장히 불쌍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AI 기계인 줄 알았던 챗GPT가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던져주었고 저 또한 조금 부끄럽고 좀 숙연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챗GPT한테 많이 배웠다. 주택가격이 높다고 부자인 것은 아니다. 한국 아파트는 어쩌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